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믿었던 가족에게 깊은 배신을 당했지만 결국 자신만의 길을 찾아 나선 한 어머니의 이야기입니다. 남편과 함께 평생 일구어 온 소중한 재산을 딸에게 증여했지만 그 선택은 어머니에게 크나큰 상처로 돌아왔는데요. 과연 이 어머니는 깊은 갈등 속에서 어떻게 자신의 삶을 지켰고 딸과의 갈등 끝에 어떤 선택을 하게 되었을까요? 지금부터 그녀의 이야기를 함께 따라가 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찬란한 가을 햇살 아래 순자 씨는 오랜만에 친구와 함께 지역 시장에 나섰습니다. 시장에 도착해 이런저런 물건들을 고르던 중 그녀의 시선은 멀리 보이는 공사 현장에 머물렀습니다. 우뚝 솟은 크레인과 거대한 철골 구조물들이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저게 뭐야? 여긴 원래 이렇게 북적였던 곳이 아니었는데. 공사 현장을 바라보던 순자 씨는 불길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익숙한 땅의 형태가 눈에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설마 저게 내가 딸에게 증여했던 그 땅인가? 불안한 마음의 순자는 급히 공사 현장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가까이 다가가 보니 분명 그녀가 알고 있는 그 땅이 맞았습니다. 하지만 딸이 약속했던 전원주택 대신 상가 건물이 거대한 뼈대를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저기요, 여기서 무슨 공사를 하는 겁니까? 현장 관계자로 보이는 남성이 다가와 물었습니다. 어르신, 상가 건물 올라가는 중입니다. 저희가 안전하게 공사 중이니까 걱정 마시고 지나가세요. 그 말에 순자 씨는 당황하며 되물었습니다. 아니, 여기는 제 딸이 집을 짓기로 한 땅입니다. 그런데 상가라니요? 무슨 착오가 있는 것 아닙니까? 남자는 머쓱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다. 그 땅 주인이 변경 계획서를 내서 상가로 설계 변경이 됐습니다. 이미 건축 허가도 나왔고요. 순자 씨는 순간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믿었던 딸에게 모든 재산을 넘겼던 기억이 머리를 스쳤습니다. 그녀는 급히 딸 지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연아, 엄마야. 지금 내가 증여받은 땅에 왔는데 여기에 상가를 짓고 있다더라. 무슨 일인지 좀 말해줄래? 전화를 받은 지연의 목소리는 의외로 담담했습니다. 엄마, 사실 그 땅 팔았어요. 저희가 돈이 좀 급해서요. 순자는 도저히 믿을 수 없다는 듯 물었습니다. 뭐라고? 그 땅을 팔았다고? 내가 엄마랑 같이 살겠다고 한 그 땅을? 엄마, 너무 예민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 땅 그냥 두는 것보다 이렇게 활용하는 게 훨씬 낫잖아요. 엄마는 돈 많으시니까 이 정도는 이해해 주실 거라 생각했는데. 순자는 딸의 뻔뻔한 태도에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지연아, 내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니? 엄마가 너희를 얼마나 믿었는데. 그렇게까지 하고 싶었으면 차라리 솔직하게 말이라도 했어야지. 엄마, 그럼 어떻게 말했어야 했죠? 엄마가 그 땅에 집을 짓자고 했던 건 이해하지만 요즘 시대에 그런 땅에 집을 짓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저희 가족이 잘 살 수 있는 길을 택했을 뿐이에요. 너희 가족? 그럼 난 뭔데? 넌 내 가족을 위해 날 속였다는 거니? 순자는 그 자리에서 전화기를 놓칠 뻔했습니다. 딸과의 통화 후 순자 씨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끊임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녀가 평생을 바쳐 일군 땅이 딸의 손에서 이렇게 변질될 줄은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집에 돌아와 남편의 사진을 바라보며 속삭였습니다. 여보, 내가 대체 뭘 잘못했나요? 내가 너무 믿었던 걸까요? 우리 딸, 우리가 그렇게 아끼고 키운 지연이가 이렇게까지 할 줄은 정말 몰랐어요. 순자 씨는 남편의 사진 앞에서 한참 동안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녀는 다시 전화를 걸어 딸과 직접 대면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어둠이 내려앉은 밤, 순자 씨는 안방에 앉아 남편의 사진을 손에 들었습니다. 사진 속 남편 박정수 씨는 언제나처럼 온화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여보, 우리가 그렇게 믿었던 딸이 날 이렇게 만들었어. 내가 너무 잘못한 거겠지. 아니면 우리가 너무 잘해준 걸까? 순자는 남편과 함께했던 시간들을 떠올렸습니다. 30년 전 순자 씨의 삶은 힘들었지만 늘 행복했습니다.
어린 딸 지연은 그녀의 삶의 이유였고 남편 정수 씨는 언제나 든든한 버팀목이었습니다. 그때의 하루하루는 가난하지만 따뜻했습니다. 여보, 오늘도 비닐하우스에서 고생 많았어요. 저녁은 얼른 차려줄게요. 괜찮아. 우리 지연이 등록금 벌려면 더 해야지. 정수 씨는 힘든 농사일을 하면서도 언제나 딸의 미래를 위해 일했습니다. 그리고 순자 씨는 그런 남편을 뒤에서 묵묵히 도왔습니다. 지연아, 아빠가 너 대학 가라고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 거야. 공부 열심히 해서 나중에 아빠, 엄마한테 자랑스러운 딸이 되어야 한다. 어린 지연은 그런 부모의 말에 밝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시간이 흘러 지연은 공부를 잘하는 모범생으로 자랐습니다. 고등학교 졸업식 날 순자 씨와 정수 씨는 딸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우리 지연이 이렇게 예쁘게 커줘서 고맙다. 내가 엄마 아빠의 자랑이란다. 그날 밤 정수 씨는 맥주 한 캔을 들고 순자 씨에게 말했습니다. 우리 지연이는 꼭 훌륭한 사람이 될 거야. 저렇게 똑똑하고 예쁜 애가 또 어디 있겠어? 순자는 남편의 말을 듣고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럼 우리 딸은 뭐든지 잘할 거야. 여보, 지연이 덕분에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살아가는 거잖아. 그러나 딸에게 모든 것을 투자하며 살아온 시간 속에서 순자 씨와 정수 씨는 점점 더 많은 희생을 해야 했습니다. 딸의 대학 등록금을 마련하기 위해 순자 씨는 새벽부터 시장에 나가 채소를 팔았고 정수 씨는 밤낮으로 비닐하우스 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여보, 오늘 또 비닐하우스에서 넘어졌어? 손에 흙이 이렇게 묻었잖아. 괜찮아. 돈만 더 모으면 지연이 대학 졸업할 때까지는 버틸 수 있겠지. 정수 씨의 고단한 손을 바라보며 순자 씨는 남편을 더 열심히 도와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딸과 부모의 관계는 미묘하게 어긋나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아빠, 저 이제 어른이에요. 너무 저를 간섭하지 마세요. 대학을 졸업한 지연은 부모와 점점 멀어졌습니다. 지연아, 내가 아무리 어른이 돼도 부모가 하는 말은 들어야지. 엄마랑 아빠가 너 위해서 얼마나 애썼는데. 순자의 말에도 딸의 태도는 차가워졌습니다. 엄마, 아빠가 저한테 뭘 해주셨는지는 알아요. 근데 이제는 제가 알아서 할게요. 순자 씨는 딸이 차갑게 변해가는 모습을 보며 답답한 마음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결정적인 변화는 남편 정수 씨가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면서 찾아왔습니다. 그날 아침도 평소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정수 씨는 농기계 수리를 하겠다고 집을 나섰고 순자는 부엌에서 저녁에 먹을 찌개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몇 시간 뒤 전화벨 소리가 울렸습니다. 이순자 씨, 지금 빨리 병원으로 오셔야 합니다. 남편분께서 심장마비로. 순자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병원으로 달려갔지만 남편은 이미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여보, 왜 이렇게 먼저 가? 나랑 지연이는 어쩌라고? 남편의 죽음 이후 순자는 딸에게 더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지연은 점점 바빠졌고 결혼 후에는 연락도 뜸해졌습니다. 엄마, 저희도 살기가 힘들어요. 엄마가 조금만 더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딸의 냉담한 말투에 순자는 외로움을 느꼈습니다. 그랬던 딸이 몇 년 만에 순자 씨를 찾아와 이렇게 말했을 때 그녀는 한 줄기 희망을 느꼈습니다. 엄마, 그 땅에 우리 집 짓고 같이 살아요. 엄마도 외롭지 않게 손주들이랑 매일 얼굴 보고 살면 좋잖아요. 딸의 말에 순자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이건 남편이 떠난 뒤 처음으로 느껴본 가족의 온기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 믿음은 처참히 무너졌습니다. 딸은 그저 자신의 이익을 위해 거짓말을 했을 뿐이었습니다. 순자는 남편의 사진을 쓰다듬으며 속삭였습니다. 여보, 내가 너무 순진했나 봐요. 우리가 그렇게 해서 키운 딸이 이렇게 변하다니 이제 내가 이 싸움을 끝까지 해내야겠지요. 순자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딸이 얼마나 멀리 가든 이번만큼은 물러서지 않겠다고. 순자 씨는 딸과 직접 대면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자신이 평생 일궈온 땅을 상가로 바꿨다는 것도 모자라 그 땅을 팔아버렸다는 사실을 확인한 순간부터 딸을 마주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었습니다.
며칠 뒤 딸 지연의 집 앞에 선 순자는 숨을 크게 들이마셨습니다. 딸과 대화로 해결해 보겠다는 마지막 희망을 붙들고 문을 두드렸습니다. 엄마, 갑자기 왜 오셨어요? 지연은 예상치 못한 방문에 당황한 듯 보였지만 이내 태연한 얼굴로 순자를 안으로 들였습니다. 거실에 들어선 순자는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깨끗이 정돈된 인테리어와 고급 가구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순자 씨의 눈에는 그것들이 전부 자신의 피와 땀으로 이룬 재산처럼 느껴져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지연아, 너랑 이야기 좀 해야겠다. 너 정말 왜 그랬니? 순자의 단도직입적인 질문에 지연은 한숨을 쉬며 앉았습니다. 엄마, 그 얘기라면 이미 전화로 충분히 했잖아요. 제가 그 땅을 판 건 저희가 돈이 필요했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받게 할 수 없었어요. 내가 그렇게 말하면 다 끝난 거니? 그 땅은 내 아버지가 평생을 바쳐 일궈온 곳이야. 내가 그렇게 쉽게 팔아넘길 땅이 아니라고. 순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러나 지연은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엄마, 시대가 변했어요. 그런 땅 몇천 평 들고 있어봐야 아무 소용 없잖아요. 차라리 활용해서 돈을 버는 게 낫지. 활용이라니? 내가 그 땅을 나랑 같이 살 집으로 쓰겠다고 약속했잖아. 그런데 그걸 상가로 바꾸고 팔아넘긴 게 활용이라고. 지연의 남편이 거실로 나오며 대화에 끼어들었습니다. 장모님, 너무 화내지 마세요. 저희가 상가를 짓고 판 것도 결국 가족을 위한 일이었어요. 가족을 위해서? 내가 빌려달라고 했니? 왜 나한테 묻지도 않고 내 멋대로 그 땅을 팔았니? 순자는 목소리를 높였지만 사위는 여전히 태연했습니다. 장모님도 아시잖아요. 요즘 경제 사정이 얼마나 힘든지. 이게 다 우리 아이들 미래를 위해서 한 일이에요. 순자는 사위를 바라보며 손을 떨었습니다. 너희가 정말 그렇게까지 해야 했니? 그리고 그걸 왜 이제야 나한테 말하는 건데? 지연은 짜증스러운 듯 자리에서 일어나 소리를 높였습니다. 엄마, 이게 왜 이렇게 큰 문제인 거예요? 엄마는 돈 많잖아요. 그냥 새 집 마련해서 살면 그만이잖아요. 순자는 딸의 말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딸의 입에서 나온 돈 많잖아 라는 말이 뇌리를 파고들었습니다. 지연아, 내가 나한테 이런 말을 할 줄은 몰랐다. 돈 많으니까 괜찮다고? 너한테 내 재산이 그저 그런 거였니? 내가 너를 위해 평생 땀 흘린 건 전혀 중요하지 않은 거니? 엄마, 그렇게 감정적으로 나오지 마세요. 엄마도 이제 나이가 많으시니까 혼자 살기도 힘드실 거예요. 그러니까 실버타운 같은 곳으로 가는 것도 생각해 보세요. 그게 엄마한테 더 좋은 선택일지도 몰라요. 지연의 태도는 더 이상 숨겨진 감정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뻔뻔하게도 순자의 재산을 자신의 필요에 따라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지연아, 너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아니? 내가 지금 엄마 보고 집에서 나가서 실버타운으로 들어가라고 하는 거야? 순자는 딸을 똑바로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그러나 지연은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엄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희도 더 이상 이렇게 버티기 힘들어요. 상가에 투자한 돈도 부족하고 대출도 많이 받았어요. 엄마가 집을 팔아 그 돈으로 조금만 더 도와주시면 정말 감사할 것 같아요. 순자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녀는 말을 잇지 못하고 딸과 사위를 번갈아 바라봤습니다. 너희가 정말 이러려고 날 속였던 거니? 대출? 내 집을 팔아 너희가 대출을 갚으라고? 지연은 오히려 짜증을 내며 대답했습니다. 엄마, 제발요. 그냥 도장만 찍어주세요. 그러면 다 끝나요. 저희도 잘 살 수 있고 엄마도 편해질 거예요. 도장? 내가 지금 나한테 도장을 찍으라고 강요하는 거니? 순자는 자리에서 일어나 떨리는 손으로 가방을 들었습니다. 더는 너희 말을 듣고 싶지 않다. 난 내 재산을 지킬 거야. 너희가 아무리 날 속이려 해도 더는 너희 뜻대로 되지 않을 거다. 지연과 사위는 순자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엄마가 이렇게 고집을 부리시면 저희도 더 강하게 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들의 마지막 말이 순자의 귀에 꽂혔습니다.
그녀는 눈물을 머금고 집으로 돌아와 곧장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변호사님, 제 딸이 제 재산을 마음대로 처분했고, 이제는 나머지까지 강요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걸 막을 방법이 있나요? 변호사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어르신, 이건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추가 재산 강요에 대한 법적 절차도 밟을 수 있습니다.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순자는 그제야 굳었던 마음을 조금 풀며 대답했습니다. 네, 제발 도와주세요. 절대 물러서지 않을 겁니다. 그녀의 눈에는 더 이상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딸과의 싸움이 시작됐고 순자는 이를 위해 모든 것을 걸기로 다짐했습니다. 순자 씨는 변호사와의 상담 후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계획하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딸과 사위에게 휘둘리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남편의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여보, 이번에는 내가 꼭 지킬게. 우리가 함께 만든 이 모든 걸 이제는 내가 혼자라도 지켜야겠어. 그녀의 마음은 단단해졌지만 딸과의 관계가 여기까지 무너졌다는 사실에 여전히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며칠 뒤 딸 지연은 갑작스럽게 순자의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문을 열자마자 들어온 지연은 환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엄마,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변호사까지 찾은 거예요? 가족끼리 이런 일까지 해야 해요? 순자는 냉정하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가족을 생각했다면 처음부터 날 이렇게 몰아붙이지 않았겠지. 너희가 내 땅을 팔고 상가를 짓겠다고 한 것도 모자라 이제 내 집까지 팔라고 하는데 내가 가만히 있어야 하니? 지연은 순간 말문이 막혔지만 곧 억지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변명했습니다. 엄마, 저희가 그 땅을 판 건 다 엄마를 위해서였어요. 그 땅이 얼마나 쓸모없는 곳인지 알잖아요. 그래서 상가를 지은 거고 그게 결국 엄마한테도 이득일 수 있어요. 순자는 그 말을 듣자마자 소리쳤습니다. 이득이라고? 내가 나한테 거짓말을 하면서까지, 날 속이면서까지 이득을 노네? 내 아빠가 이걸 봤다면 얼마나 가슴이 찢어졌을지 생각이나 해봤니? 지연은 오히려 화를 내며 응수했습니다. 엄마, 왜 아빠 얘기까지 꺼내세요? 아빠가 계셨더라도 제가 이렇게 했을 거예요. 다 저희 가족을 위해서 한 거잖아요. 그 순간 사위가 뒤에서 걸어 나왔습니다. 그의 손에는 몇 장의 서류가 들려 있었습니다. 장모님, 저희가 이런 상황을 원했던 건 아니에요. 하지만 이제는 현실적으로 생각해야 할 때입니다. 여기 계약서가 있습니다. 장모님께서 도장만 찍어주시면 저희가 대출 문제를 해결하고 모든 걸 정리할 수 있습니다. 순자는 서류를 쳐다보며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이게 내가 말하는 현실이니? 나한테 내 집을 팔라고 강요하는 게 내가 말하는 정리야? 사위는 한숨을 내쉬며 대답했습니다. 장모님도 아셔야 해요. 요즘 상황이 얼마나 어려운지. 저희가 이 상가에 모든 걸 걸었어요. 여기서 무너지면 저희도 끝이에요. 순자는 그들의 말이 더 이상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서류를 쳐내며 단호하게 외쳤습니다. 나한테 더 이상 아무것도 기대하지 마. 내가 무슨 말을 해도, 내가 무슨 변명을 해도 나는 이 집을 지킬 거야. 이 집은 내 아빠와 내가 만든 유산이야. 그리고 그걸 절대 너희 뜻대로 못하게 할 거다. 지연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소리쳤습니다. 엄마, 왜 그렇게 고집을 부리세요? 우리도 살기 힘든 상황인데 엄마가 조금만 도와주시면 되잖아요. 엄마는 돈도 많으시고 이 집 팔면 충분히 좋은 곳에서 사실 수 있잖아요. 순자는 딸의 말에 손이 떨렸습니다. 그녀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하다가 조용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돈 많으니까 괜찮다고? 지연아, 그 돈이 내가 함부로 말할 수 있는 게 아니야. 그 돈은 내 아빠가 땀 흘려번 돈이고 내가 평생을 바쳐 일군 거야. 너는 그걸 단지 숫자로밖에 보지 못하니?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이걸 강요하고 있는 내 모습이 참 비참하다. 순자는 더 이상 그 자리에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그고 손끝이 떨리는 것을 애써 다독였습니다. 그날 밤 지연은 다시 찾아와 문 앞에서 울며 애원했습니다. 엄마, 제가 잘못했어요.
그냥 한 번만 더 믿어주세요. 제발. 하지만 순자는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순자는 아침 일찍 변호사와 다시 만나기로 했습니다. 변호사님, 딸과 사위가 저를 협박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을 기록으로 남길 수 있을까요?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네, 어르신. 대화 녹취와 문자 메시지 등 증거를 수집하시면 좋습니다. 이를 통해 추가적인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순자는 그제야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이제는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딸과 사위의 잘못을 바로잡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며칠 후 딸과 사위는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 저희 엄마가 요즘 기억이 자주 혼란스러우신 것 같아요. 가족끼리 돕고 싶어도 엄마가 거부하시네요. 참 안타깝습니다. 이 글은 순식간에 퍼져나갔고 이웃들은 순자 씨를 이상한 눈으로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어르신, 자녀분들이 돕겠다고 하면 맡기는 게 좋지 않겠어요? 요즘 나이 드시면 실수도 많아지는데. 순자는 억울함과 분노로 밤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이 모든 상황을 기록하며 하나씩 대응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이번엔 내가 꼭 지켜낼 거야. 너희가 뭐라고 하든 내 삶을 함부로 하지 못하게 할 거다. 순자는 남편의 사진을 보며 속삭였습니다. 법정 문이 열리는 날 아침, 순자 씨는 떨리는 손으로 준비한 서류들을 챙겼습니다. 변호사와 함께 완벽히 준비한 자료들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도 마음 한구석에서는 여전히 불안함이 가득했습니다. 여보, 이번엔 정말로 해낼 거야. 내가 평생 일구었던 것들을 내가 꼭 지켜낼게. 남편의 사진을 바라보며 작게 속삭인 후 순자 씨는 깊은 한숨을 내쉬고 법정으로 향했습니다. 법정 안은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순자 씨의 딸 지연과 사위는 변호사를 대동한 채 이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지연은 초조한 표정을 감추려 애쓰고 있었지만 사위는 태연한 얼굴로 서류를 정리하며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모두 준비되셨습니까? 판사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졌습니다. 변호사가 자리에서 일어서며 힘있는 목소리로 시작했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본 사건은 원고 이순자 씨가 피고인들, 즉 자신의 딸과 사위로부터 심각한 경제적 피해를 입은 사례입니다. 피고들은 원고의 재산을 임의로 처분했으며 나아가 추가 재산을 강요하며 협박성 행위를 일삼았습니다. 오늘 저희는 이와 관련된 명백한 증거를 제시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순자 씨와 딸, 사위 간의 문자 메시지가 증거로 제출되었습니다. 스크린에 문자 내용이 띄워지자 법정 안은 조용해졌습니다. 엄마, 그냥 도장 찍으세요. 이러다 더 큰일 납니다. 어머니가 우리를 이해해 주셔야죠. 지금은 우리가 어려운 상황인 걸 아시잖아요. 판사는 메시지를 읽고 나서 피고 측에 질문했습니다. 피고 측, 이 메시지가 사실입니까? 지연은 잠시 머뭇거리다 작게 대답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순자의 변호사는 지연의 말을 끊으며 또 다른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이것은 피고가 소셜미디어에 올린 게시글입니다. 원고의 정신 상태를 왜곡하고 여론을 조작하려 했던 정황이 드러납니다. 스크린에는 지연이 올린 게시글이 띄워졌습니다. 저희 엄마가 기억력이 자주 혼란스러우셔서 가족끼리 도우려고 했는데 엄마가 거부하시네요.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법정 안은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지연은 서둘러 변명하려 했지만 판사의 엄격한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피고는 지금 상황을 명확히 설명하시오. 원고의 정신 상태에 대한 진단이 있었습니까? 지연은 더듬거리며 대답했습니다. 그건 그냥 저희가 걱정돼서 그런 글을 올렸던 거예요. 진단서를 꾸민 건 아니에요. 하지만 다음 증인은 상황을 완전히 뒤집어 놓았습니다. 병원의 간호사가 증언대에 서며 말했습니다. 피고인들이 저희 병원에 오셔서 원고 이순자님의 치매 진단서를 만들어 달라고 요청하셨습니다. 하지만 원고님은 정신 상태에 전혀 문제가 없으셨고 저희는 그 요청을 거부했습니다. 법정 안이 다시 술렁였습니다. 판사는 다시 한번 지연과 사위를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피고 측은 이 증언에 대해 반박할 사항이 있습니까? 지연은 입을 열지 못한 채 고개를 떨궜습니다.
이어지는 증거는 현장의 CCTV 영상이었습니다. 변호사는 스크린에 영상을 재생하며 설명했습니다. 이 영상은 피고들이 원고의 집을 방문해 고압적인 태도로 도장을 요구하는 장면을 담고 있습니다. 영상 속에서 지연과 사위가 서랍을 뒤지며 순자 씨에게 소리치는 모습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엄마, 왜 이렇게 고집을 부리세요? 그냥 도장 찍으시면 끝나요. 장모님, 이렇게까지 안 하셔도 되잖아요. 법정 안은 한순간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정도로 고요해졌습니다. 판사는 냉정하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피고 측의 행위는 원고에게 심각한 경제적 손해와 정신적 고통을 안겨준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피고 측의 추가 재산 강요 및 협박성 행위가 명백히 입증되었습니다. 판사는 서류를 내려놓으며 결론을 내렸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증여 재산의 부당이득금 5억 원을 반환하고 추가 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금 2억 원을 지급할 것을 명령합니다. 순자 씨는 판결을 듣는 순간 주먹을 꼭 쥐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딸을 상대로 한 싸움에서 이겼다는 안도감과 함께 이 모든 것이 가족 사이에서 일어났다는 사실이 가슴을 아프게 찔렀습니다. 법정 밖으로 나서는 순자 씨에게 지연이 다가왔습니다. 엄마, 제가 잘못했어요. 다시는 이런 일 없을 거예요.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순자는 눈물을 닦으며 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지연아, 이제는 내가 말로 하는 사과를 믿을 수가 없구나. 오늘 이 판결이 내가 진심으로 반성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순자 씨는 딸을 뒤로하고 천천히 걸어나갔습니다. 그녀의 싸움은 끝이 났지만 마음속에는 여전히 깊은 상처가 남아 있었습니다. 여보, 나 해냈어. 우리가 지켜온 이 모든 걸 이제 내가 다시 찾아왔어. 그녀는 깊이 숨을 들이마시며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법정에서의 승소 이후 순자 씨는 딸 지연과의 관계가 더 이상 회복될 수 없음을 실감했습니다. 지연이 마지막 순간에 보였던 눈물과 사과에도 순자의 마음은 요동치지 않았습니다. 그 눈물이 진심이었을까? 아니면 또 다른 계략을 위한 수단이었을까? 집으로 돌아온 순자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앉았습니다. 딸과의 싸움에서 이겼지만 마음 한편에는 쓸쓸함이 가득했습니다. 며칠 뒤 순자는 변호사 사무실을 다시 찾았습니다. 변호사님, 제게 남은 재산과 이 판결로 돌아온 돈을 모두 사회에 기부하고 싶습니다. 제 손으로 일군 것이지만 이제는 그 재산이 누군가를 돕는 데 쓰였으면 좋겠어요. 변호사는 놀란 얼굴로 순자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르신, 가족분들과 다시 한번 상의해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요? 이 정도 재산이라면. 하지만 순자는 단호했습니다. 가족이라고요? 변호사님, 제 가족은 이미 제 손으로 놓아줬습니다. 이제 이 돈이 나 아닌 다른 누군가의 행복에 쓰일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순자 씨는 지역 노인 복지재단과 아동 지원 단체에 기부 의사를 전했습니다. 두 단체의 관계자들은 그녀의 결정에 감동하며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순자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 기부는 수많은 이들에게 희망이 될 것입니다. 순자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이 재산은 제 남편과 제가 평생 땀 흘려 이룬 것입니다. 그 돈이 저처럼 힘든 시간을 겪는 사람들에게 쓰이길 바랍니다. 며칠 후 기부 소식은 지역 언론을 통해 알려졌습니다. 한동안 순자 씨의 이야기는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화제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소식을 들은 딸 지연은 황급히 순자를 찾아왔습니다. 엄마, 정말 다 기부하신 거예요? 어떻게 엄마 마음대로 그런 결정을 할 수 있어요? 이건 우리 가족 모두의 재산이기도 했잖아요. 지연은 울먹이는 목소리로 항의했지만 순자는 단호한 표정으로 딸을 바라보았습니다. 지연아, 내가 그렇게 말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니? 내가 그 재산을 어떻게 대했는지 잊었니? 내가 내 손에 넘겼던 땅이 너희의 욕망을 채우는 도구로 전락했을 때 이미 그건 가족의 것이 아니었어. 엄마, 제발요. 저도 다시 시작하고 싶어요. 저한테 기회를 주세요. 기회라. 내가 그 기회를 줘야 했던 건 가족이 아닌 돈이었다는 걸 이제야 깨달았니?
지연아, 내가 정말 후회하고 있다면 그건 이제부터 내 몫이야. 나는 너희와 더 이상 얽히지 않겠다. 순자의 냉정한 태도에 지연은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순자는 그 모습에도 더 이상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건 내가 선택한 길이고 나를 위한 마지막 결단이다. 내가 받아들이든 말든 난 내 길을 가겠다. 순자는 천천히 걸어나가 딸을 뒤로 두고 문을 닫았습니다. 그녀의 결단은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기부 이후 복지재단은 순자 씨의 이름을 딴 노인 보호센터를 건립하기로 했습니다. 개관식 날 순자는 행사장에 초대되어 자리를 빛냈습니다. 이순자님, 당신의 결정은 많은 이들에게 새로운 삶을 선물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사람들의 박수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순자는 가슴이 벅차올랐지만 동시에 홀로 서기를 결심했던 순간의 쓸쓸함도 떠올랐습니다. 여보, 당신이 내 옆에 있었다면 더 좋았겠지. 하지만 이제 나도 우리가 함께 했던 것들을 더 이상 욕되게 두지 않을 거야. 순자는 남편의 이름을 딴 작은 동판을 가만히 쓰다듬었습니다. 그 후 순자는 작은 시골 마을로 이사했습니다. 이웃들과 함께 밭일을 하며 소소한 행복을 찾았고 동네 아이들과 함께 놀며 새로운 가족 같은 유대를 느꼈습니다. 할머니, 다음엔 김치 담그는 거 가르쳐 주세요. 그래, 우리 다 같이 맛있는 김치 만들어 보자.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순자의 마음을 따뜻하게 채웠습니다. 어느 날 순자는 손에 남편의 사진을 들고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여보, 내가 해냈어. 우리가 함께 만든 걸 좋은 데 쓰이게 했어. 이제 당신도 안심하고 나를 지켜봐줘. 난 여기서 잘 살고 있으니까. 그녀는 창밖으로 떠오르는 햇살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순자 씨의 새 삶은 조용하면서도 평화로웠습니다. 시골 마을의 작은 집에서 밭일을 하고 마을 사람들과 어울려 시간을 보내며 그녀는 마음속 깊은 상처를 조금씩 치유해 나가고 있었습니다. 순자 씨, 오늘도 밭일 하셨어요. 이렇게 부지런하니 채소가 더 싱싱한가 봐요. 그냥 몸이 기억해서요. 가만히 있으면 쓸쓸해지잖아요. 이웃들의 말에 순자는 담담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한적한 시골 생활 속에서도 가끔씩 과거가 떠오르곤 했습니다. 남편과 함께 땅을 일구던 시절, 딸을 품에 안고 행복했던 순간들, 그리고 딸과의 갈등이 깊어져 법정까지 가게 되었던 그날의 기억까지. 그러나 이제 순자는 더 이상 그 기억에 매달리지 않았습니다. 지난 일은 지난 일이야. 내가 지금 웃으며 지낼 수 있는 것도 결국 그 시간들이 있었기 때문이지. 순자는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복지재단과 노인 보호센터로부터 감사 편지가 날아올 때면 순자는 자신이 내린 결정을 다시금 확신했습니다. 이순자님의 기부 덕분에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편지를 읽으며 순자는 조용히 눈물을 닦았습니다. 남편과 자신이 함께 만든 재산이 진정으로 의미 있는 곳에 쓰이고 있다는 사실이 그녀를 뿌듯하게 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딸 지연에 대한 미련이 완전히 가시지는 않았습니다. 지연이는 잘 살고 있을까? 아이들은 괜찮으려나? 딸과 관계를 끊었지만 그녀가 자식에게 느끼는 본능적인 애정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순자는 딸에게 편지를 쓰기로 결심했습니다. 지연아, 잘 지내고 있니? 엄마는 내가 잘 지내길 바란단다. 엄마가 너를 용서하지 못한 건 내가 엄마를 속였다는 사실이 아니라 내 욕심으로 가족의 소중함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야. 하지만 엄마는 여전히 너를 사랑한단다. 그리고 언젠가 내가 정말로 후회하고 진심으로 다시 다가올 날이 온다면 그땐 다시 우리 사이가 회복되길 바라고 있어. 편지를 쓰는 동안 순자의 눈에서 한 줄기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그날이 오기 전까지는 나도 내 삶을 살아야겠지. 순자는 편지를 봉투에 넣고 딸에게 보낼지 말지 고민했지만 끝내 우체통에 넣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순자는 복지센터를 위해 직접 이야기를 전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 인생에 대한 것입니다.
믿었던 딸에게 배신을 당하고 가족과의 갈등 속에서 많은 아픔을 겪었지만 결국 저는 제 삶을 지키고 새로운 길을 선택했습니다. 순자는 잠시 말을 멈추고 생각에 잠기다가 말을 이어갔습니다. 여러분, 가족이라는 이름이 항상 따뜻한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가장 가까운 사람이 가장 큰 상처를 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그 상처 속에서도 스스로를 지키고 자신의 길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제가 내린 선택이 쉬운 것은 아니었지만 지금은 후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제 제 삶을 살고 있으니까요. 순자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도 절대 자신의 가치를 잃지 마세요.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라도 여러분의 인생을 대신 살아주진 않습니다. 오늘 제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녀는 따뜻한 미소로 마무리했습니다. 순자는 조용히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햇살이 비추는 텃밭과 이웃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그녀의 마음을 가득 채웠습니다. 이제 난 잘 지내고 있어, 여보. 우리 딸도 언젠가 제대로 살아가겠지. 그리고 그땐 진짜 가족으로 다시 만나면 좋겠어. 순자는 창밖을 보며 희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